지구는 푸른 행성이라고도 불린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 사진을 찍어보내기 시작했을 때 사진 속 지구는 흰 줄무늬가 들어간 파란색 구체로 보였다. 대륙은 군데군데에 박힌 몇 개의 갈색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바라다본 우리의 새로운 시점은 지구가 실제로 얼마나 물이 많은 행성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표면의 70% 이상이 바다와 대양으로 뒤덮인 가운데 나머지 29%를 이루는 대륙은 사실상 섬에 불과하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행성에 넘쳐나는 물은 더러운 눈덩이 같은 형태로 우주를 여행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지구와 충돌한 혜성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액체 상태의 물은 모든 생명체에 꼭 필요하다. 반면에 고체나 기체 상태의 물은 생명체에 적대적일 수 있다. 그리고 빙점과 비등점 사이의 온도 구간이 매우 좁다는 점에서 지구가 태양과 딱 필요한 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행성의 생명체도 정확히 이런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주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액체가 지구에서 물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태초의 혜성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진 까닭에 비의 형태로 내리는 H2O는 이제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정원의 생명체들에게 물은 묘약과 같은 것이다. 식물은 필요하다면 흙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정원에 있는 식물들의 성장은 연간 총 강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생기를 되찾아주는 비는 하늘에서 내리기 전까지 을의 번기를 여행해야 한다. 먼 바다 위에서 수증기는 태양열을 받아 대기 중으로 흡수된 다음 대륙 상공의 온도가 보다 낮은 공기층에서 응축되고 강수의 형태로 지상에 떨어진다. 이런 과정을 보면 비는 액체 상태의 햇빛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에 내리는 소나기는 하나같이 화학적으로 순수한 H2O가 아니다. 아울러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나 흙먼지, 산성 입자 등 온갖 종류의 물질을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옴으로써 공기를 정화하고 각종 영양분으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든다. 멀리 있는 풍경을 한번 바라다 보라. 비가 대기를 대청소하고 나면 햇살이 먼지 입자들에 가로막히면서 희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멀리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물은 건강한 정원을 가꾸고 수확에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 물론 기온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식물은 어느 정도의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지하수는 주로 겨울에 보충된다. 가을과 겨울에 비가 충분히 내리면 지하 저수지는 철철 넘칠 정도로 가득 찬다. 일반적으로 땅속에서 물을 흡수하는 식물들은 겨우내 휴먼기에 들어가서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 토양이 머금지 못하는 물은 보다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서 지하수가 된다. 그런 점에서 1년의 절반이 상대적으로 춥고 나쁜 날씨인 것도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많은 식물이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소비하고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지하수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비는 어느 정도 내려야 충분한 걸까? 정답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첫째로 우리는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 즉 습윤 기후인지 건조 기후인지를 따져야 한다. 1년치 평균을 냈을 때 습윤 기후에서는 다시 증발하는 양보다 많은 비가 내린다. 건조 기후에서는 그 반대다. 즉 전체적인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때로는 습윤 기후와 건조 기후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과도적 기후인 건조 한계도 있다. 다행히 중부 유럽은 대체로 수변대에 위치한다. 일부 지역들은 몇 달씩 건조한 기후를 보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기본적으로 증발하는 양보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수량 중 얼마나 많은 양, 토양의 상층부에 저장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식물이 여름에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곳도 바로 그곳이다. 예컨대 모래 흙은 보다 깊은 층으로 많은 물을 흘려보냈는데 이는 지하수가 그만큼 잘 채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금방 마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양토는 많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고 비가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에도 식물이 오랜 동안 물을 흡수할 수 있다. 독일의 연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500에서 1800mm 사이인데 이는 평방미터당 500에서 1800리터의 비가 내린다는 뜻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의 연간 강수량을 알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기상 관측소의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정원을 가꾸는 데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나기가 올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우량계를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플라스틱 원기둥 형태로 된 이 우량계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눈금은 1제곱미터당 1리터의 강수량을 의미한다. 이제 정원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더라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식물 그 자체다. 물은 마치 우산처럼 잎으로 약간의 비를 머금는다. 비율을 따지자면 비가 적게 내릴수록 보다 많은 빗방울이 잎 표면에 갇힌 채 지상에 닿지 못한다. 즉, 비가 많이 내려야만 잎이 머금고 남은 빗방울이 땅을 적실 수 있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가로채기라고 하는 이 우산 효과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우산 효과가 가장 큰 표본 식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바로 상록수이자 침엽수인 가문비 나무다. 가문비 나무의 수관은 매우 빽빽해서 1제곱미터당 10리터에 달하는 소나기가 내려도 해가 나면 잎이 머금은 물은 원래 있던 공기 중으로 다시 증발한다. 빗물이 토양도 적셔주었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경우는 우량계가 10리터보다 훨씬 많은 비가 왔다고 알려줄 때뿐이다. 하지만 침엽수 아래의 땅에는 을의 두 번째 장벽이 존재한다. 보통 가문비 나무나 소나무 아래에는 낙엽이 양탄자처럼 깔려있고 이 양탄자는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낙수의 3분의 1 정도를 흡수한다. 결국 이런 나무들 아래는 이래저래 토양이 몹시 건조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가문비 나무나 소나무가 강우량이 많아서 최적의 서식 환경을 갖춘 독일의 최북단 지역에서만 자생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잎이 넓은 화렵수는 수관 사이로 훨씬 많은 빗물을 흘려보낸다. 특히 겨울에는 앙상해진 가지들 사이로 빗물이 거의 무사통과한다. 나무 아래에도 낙엽이 그다지 두껍게 쌓이지 않는다. 침엽수에 비해 화렵수의 낙엽이 훨씬 빨리 썩기 때문이다. 식물계의 난쟁이들인 풀과 이끼를 한번 살펴보자. 풀은 1제곱미터당 몇 리터에 불과한 비교적 약한 소나기에도 빗물을 땅까지 통과시키지만 이끼는 마치 스펀지처럼 대부분의 빗물을 흡수한다. 가문비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끼는 빗물을 대기로 돌려보내면서 1제곱미터당 10리터가 넘는 수준의 소나기만 통과할 수 있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한다. 취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 식물이 없는 노지일 것이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곧바로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침식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도 이에 대한 타협점으로 취수를 촉진하는 식물도 존재한다. 혹시 장군풀이 왜 그처럼 큰 깔때기 모양의 잎을 가졌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비가 올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 보다 어리고 고추선 잎자루들이 빗물을 받아서 뿌리가 있는 아래로 내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양 민들레 같은 다른 많은 종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잎사귀는 맨땅의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어서 보다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낙엽수림에서는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속담에도 있듯이 숲속에서는 어쨌든 비가 2번 내린다. 진짜 소나기가 한 번 내리고 나면 이후 몇 시간 동안은 바람의 잎사귀가 흔들릴 때마다 빗물이 떨어진다. 많은 양의 비도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지상에 도달하는 덕분에 흙은 본연의 흡수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빗물을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소나기라도 토양의 유형과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